와, 저는 마지막까지 범인을 절대 맞추지 못했어요. 당장 도망쳐! 마지막 10분을 저는 이 표정으로 봤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여름행성입니다. 저는 자칭, 타칭, 넷플릭스 티칭, 스릴러 미스터리 덕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순도 100%, 실패 없는 취향 저격, 넷플릭스 스릴러 장르 콘텐츠 5개를 소개해드릴게요. 님이 뭔데 덕후라는 네이밍을 마음대로 씀? 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저 대학교 영화 영상 전공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스릴러 영화를 고르는 기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의 전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 혹은 엄청난 반전이 있는가. 두 번째, 새로운 소재의 스릴러. 예를 들어 현대물보다는 타임루프, SF, 판타지 등이 혼합된 스릴러 장르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경력직을 좋아합니다. 넷플릭스의 영화나 드라마 썸네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작게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회차 및 상세 정보 탭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상세 정보에서 크리에이터나 감독란의 첫 번째 이름이 보통 이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독님의 이름을 눌러 다른 넷플릭스의 작품이 어떤 걸 작업하셨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네이버 영화나 왓챠피디아의 필모그래피에 스릴러 장르를 만드신 이력이 있고 또한 평점까지 좋았다면 믿고 영화를 시작하는 편이에요. 자, 저의 이렇게 3가지 기준으로 선별한 넷플릭스 스릴러 장르 탑5 시작해볼게요. 처음 드라마의 시작은 어느 날 친동생 피아가 의문의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오빠 닉이 자신이 여성을 학대했다며 이 영상의 조회수가 500만이 넘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영상이었어요. 결국 영상은 실시간 인기 동영상으로 500만 회를 돌파했고 그 후 닉의 시체가 발견되어 실종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사건이 변하게 됩니다. 이 피아라는 인물이 엄청 다혈질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드라마에서 형사보다 더 형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오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엄청 전투적으로 찾아내려 해요. 이 드라마를 연출한 감독 브래드 앤더슨은 아바타의 샘 워싱턴이 주연인 넷플릭스 프랙처드라는 스릴러 작품을 연출한 적이 있어 더욱 믿음이 갔고요. 총 8회차의 미국 드라마라서 금방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왓챠피디아 평점은 3.4점대로 비교적 높은 점수였습니다. 와, 저는 마지막까지 범인을 절대 맞추지 못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매 회차가 거듭될수록 보통은 범인의 윤곽이 나오기 마련인데 같이 이 드라마를 봤던 친구랑도 서로 의심하는 범인이 틀려서 중간에 끊고 왜 이 사람이 범인인지에 대해서 토론까지 했다니까요. 요즘에도 굉장히 유튜브나 쇼츠에서 조회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그로를 굉장히 많이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드라마의 초반의 전개도 500만 회를 넘으면 이 남자가 죽는다라는 어떤 현대상을 보여주는 사건의 전말이 아니었나. 요즘 얘기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그냥 반전 하나만 보고 시작하게 된 드라마였거든요.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루와 비밀을 가진 부부 데이비드와 아델, 그리고 아델의 친구 로비 주인공이고요. 불륜과 집착, 그리고 약간 목류병같이 악몽을 꾸면서 돌아다니는 야경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듣기만 해도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주인공 루는 데이비드와 우연히 술집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둘의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데이비드가 갑자기 번호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쉽지만 루도 돌싱이기 때문에 포기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출근했더니 웬걸 데이비드는 이제 루가 새로 담당해야 되는 정신과 의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데이비드의 아내 아델이 루에게 우연을 가장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루에게 데이비드에게 자신이 만나는 것을 조금 비밀로 해달라며 루의 오랜 병인 야경증을 치료해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루는 데이비드와 아델 각각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 부부가 심각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드라마를 연출한 감독 에릭 리히터 스틀랜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가장 험난한 역경을 다룬 넷플릭스 더 크라운 시즌5를 연출하셨고요. 총 6회차의 영국 드라마이며 왓챠피디아 평점은 3.6점으로 킬링타임으로 선택하셔도 실패 없는 선택이실 것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는데요. 마지막 10분을 저는 이 표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봤을 때 루가 굉장히 좀 답답했거든요. 왜 이쪽 저쪽을 붙으면서
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할까? 왜 계속 자기의 어떤 감정과 심리만 챙길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루우였다면 모르겠어요. 둘 다 너무 매력이 있는 부부였어가지고 살짝 고민을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이 두 여자가 누가 이 남자를 차지할까라는 결말에 초점을 보면서 드라마를 봤었는데요. 자꾸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 베스가 그녀의 절친인 케이트를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 크로아티아로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둘은 오랜만에 만나서 젊었을 때처럼 예쁘게 꾸미고 최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마지막 2차를 화려한 바에서 잘생긴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막 보내다가 베스가 너무 술에 취해 기억을 잃고 쓰러지게 돼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케이트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스는 케이트가 없어진 날의 시간 순서대로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케이트를 죽게 만든 남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킴 파런트라는 여자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고요. 평점이 굉장히 높았던 스릴러 영화 엔젤 오브 마인을 연출하셨는데, 이 영화 역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며 여성 중심의 치열한 심리전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러닝타임 90분의 빠른 서스펜스를 가지고 있는 영화이며 왓챠피디아 평점은 2.6점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중에 낮은 편에 속해 있지만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스토리는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에 주인공이 범인이랑 대면을 할 때는 정말 손을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당장 도망쳐! 와,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숨막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로아티아의 전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2번 반했던 작품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 가십걸에 나오는 블레어 아시죠? 그 블레어가 오랜만에 복귀한 작품이거든요. 와, 이 2명의 주연 배우가 굉장히 미모가 출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지를 정말 단박에 알았습니다. 혹시 영화 인타임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일단 소재가 너무 신선했고 또 2명의 주인공이 너무 예쁘고 잘생겨서 눈호강을 했던 기억이 있어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 패러다이스도 인타임처럼 수명이 돈이 되는 미래에서 수명 기증의 기술을 탄생시킨 에온이라는 기업이 있고 또 그 기업에서 최고 사원으로 뽑힌 맥스와 그의 아내 엘레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맥스가 영끌에서 산 집이 화재가 발생해 한순간에 잃게 되는데요. 화재 보험사에서는 그 잘못이 모두 엘레나의 부주의라고 막 몰아세우거든요. 결국 그 많은 대출금과 손해배상금을 엘레나 자신의 수명으로 갚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 엘레나의 수명을 받은 사람이 에온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와, 완전 배신을 당한 맥스는 아내 엘레나와 함께 그때부터 회장 테이센에게 복수를 계획하며 자신이 맞다고 믿었던 세상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영화입니다. 러닝타임 118분의 영화이고요. 왓챠피디아 2.8점으로 신선한 소재를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일단 소재가 SF와 스릴러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보게 된 영화였는데요. 이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부당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수명을 판다는 건 너무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지막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의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주인공 맥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봤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코라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해변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코라의 눈에 앞에 앉아있는 젊은 남녀 커플이 계속 거슬립니다. 그때 그 커플은 어렸을 때 남자가 직접 연주했던 밴드 음악이 있다며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듣기 시작해요. 그 광경을 본 코라는 아들에게 과일을 깎아주다가 갑자기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가지고 있던 칼로 앞에 앉은 커플 남자를 난도질해 죽이게 됩니다. 죄인은 시즌4까지 있고요. 시즌별로 8회차의 영상이 있어 오늘 추천해드리는 콘텐츠 중에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밤새고 봐버렸어요. 죄인은 다른 스릴러와는 다르게 범인을 끝까지 추리하는 영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범인이 정해져 있고 형사 해리가 하드캐리하는 이야기의 전개가 굉장히 새로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코라는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건과 많은 인물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범인이 아닌 코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코라는 왜 이런 트라우마를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흥미진진한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드라마 속에서 한 회 한 회 전개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한데 굉장히 이야기 자체가 서서히 목을 조이는 스토리에 굉장히 숨을 참고 봐야 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결말을 보는 순간 굉장히 통쾌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제가 왓챠피디아에서 평점을 보고 이거는 믿고 봐도 되겠는데 해서 본 드라마이거든요. 시즌 1부터 4까지 나오는 주인공은 해리 한 명이에요. 그 형사 해리가 4개의 사건을 풀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전 처음에 모르고 시즌 4부터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리가 나오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계속 해리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혀 모르는 주인공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데 이렇게 모르는 주인공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지? 했는데 그게 시즌 4였던 거예요. 그걸 시즌 4를 보고 다시 1부터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그것도 좀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즌에서 인물의 어떤 심리의 좀 종결을 보고 이 인물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감정선까지 가게 됐지? 왜 이 인물이 이런 트라우마를 축적을 해왔는지의 사건을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그건 다른 재미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 기준대로 추천드린 넷플릭스 스릴러 장르 탑5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추천 영상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저는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스릴러 장르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하는 덕후로서 이 보물 같은 영화 드라마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